곱셈 공식은 다 이제 넘어가고요.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자. 이미 했던 거긴 한데 이거 뭡니까? 그치? 계수 총합과 계수 교대합의 관계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써. 그러니까 이거 위에 봐봐. 위에 봤을 때 얘가 홀수 번째는 플러스가 됐고 오히려 짝수 번째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쵸? 얘를 fx라고 일단 정해 놓으면 교대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f-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 번째가 플러스가 되고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일반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하라는 부분을 f-1에 마이너스까지 붙인 거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겠죠. 이거는 결과식에 대한 해석을 잘 해놓으면 조건식에서 건드릴 게 아예 없다. 결과식에서 이거는 좀 구성을 딱 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센스가 중요하겠다. 너가 너로 나누어 떨어질 때 보자.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0이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관계식도 정리할 거고 다 풀어볼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 볼 거야. 낫떨은 뭐다? 나누어 떨어졌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뭐가 됐다? 인수분해됐다 라고 설정하고 가봅니다. 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여기 몇 차입니까? 1차인데 최고차. 우리 언제나 최고차항과 상수항 비교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x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까? c라고 쓸 거야? 네. 이렇게 쓰고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되죠. 2차항 비교해 봅니다. 2차항이 0이다. 어떻게 됩니까? 2차항이 b-1이죠. 이것은 약간 쇼컷이야. 체크업. b-1이 얼마입니까? b는 1이네요. 그쵸? a 0이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완전히 나눗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선생님이 나눗셈에서 나누는 재수가 1차 이상, 그러니까 1차보다 크다면 일단 뭘 생각해라? 나눔을 당하는 피재수식도 3차, 나누는 재수식은 2차. 그치? 일반 나눗셈 생각하라는 거야. 나눠 떨어졌대. 안 해. 요거 이렇게 써보긴 해볼게. 0 곱하기 x제곱 이거 자리 잘 비워 놓으시고요.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면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는 0. 그쵸? 그럼 여기서 개수 조건이 얘랑 똑같이 나올 거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직관. 세 번째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 봐봐.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겁나 많이 봤던 식이야. 너가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됐대. 1차 나오죠. 자, 얘를 인수로 갖는 3차식 뭐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되죠. 얘만 만족한다면이겠지 사실은.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a, b 값 정의 내려도 되겠죠. 그럼 a 얼마? b 얼마? 손 안 대고 코 풀기. 직관성이 이래서 중요하다.
근데 사실 뭐 요 정도로 푸거나 요 정도로 푸거나 문제 풀이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건 그렇게 까다롭진 않겠다.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손이 좀 바뀌죠. 뭐가 옳은 건 없어요. 셋 다 할 줄 알아야 돼. 넘어갑니다. 좀 가볍단 말이죠. 3번 그냥 해석만 합니다.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어디다 밑줄 해야 되냐면 얘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X죠. X에 대한 방정식인데 그 근이 1이라면 X에 1 대입했을 때 K에 대한 항등식 된다. 그럼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야겠지요. 넘어갑니다. 4번. 자, 밑줄. 임의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뭐라고 써요? K에 대한 항등식 끝. 5번 갑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풀 수 있겠죠. 얘는 나머지 정리처럼도 가능한데 해볼까? 봐봐.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1. 원래 1차식 쓸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일단 스킵하고 내가 여기서 몫을 중요하게 따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미 몫을 따지지 않더라도 좌우변에 대입하고 떨어지는 값 딱 두 개 나오고 미지수 두 개고 이거는 정확하게 정정방정식이야. 얼마 대입해? 그쵸.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2-a-b는 3이고 또 얼마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0이고 a-b는 1이야. 이거 뭐 개떡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를 예측하고 들어가야겠죠. 아, 요렇게 되겠구나. 내가 굳이 QX를 다루지 않아도 되겠구나. 고마운 건 나누는 재수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매우 깔끔한 1과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야. 근데 각각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나머지 값도 정정 조건이야. 모든 게 정정이야. 수학에서 정정 조건을 만나는 순간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다. 6번은 자, 분수식인데 항상 일정하되 분모는 0이 아닙니다. 끝났죠? 뭐가 됐다는 거야? 뭐? 그렇지. 봐봐. 어떤 x하고 y가 있으니까 어떤 식이 두 개가 분모 분자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값이 일정한 값으로 항상 조정되는데 그럼 뭐가 됐다는 거야? 약분이 됐다는 거야. 약분이 됐다는 건 뭘까? 뭐가 같다? 뭐? 계수 b가 일정하다는 거지. 아, 이런 거 아니요. x 플러스 y 플러스 1분의 3의 x 플러스 y 플러스 이런 구성이라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식은 다 약분되고 얘 하나 상수 띵 남는 게 k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정확하게 개수나 상수비에서 아는 값 있습니까? 있죠. 끝났어. 그러면 1분의 a와 2분의 b와 마이너스 1분의 3이 같다. 이렇게 해석이 가는 거야. 약분됐다라고 보면 개수비 같다. 끝.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복잡하게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세우냐면 는 K다 하고 K에 대한 항등식 조건을 다시 깐단 말이지. 해석 방향이 그래서 수학에선 대단히 중요하다. 7번 봅니다. 별표. 이 문제 뭘까?
이 문제 뭘까? 다항식이 다음을 만족한데 항상이라고 가운데 써놓으세요. 너가 너를 만족할 때 이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항등식이야. 여기서 좀 따져볼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조건을 끌어내는 거거든. 보이지도 않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뭐냐? 식 전체를 제곱한 차수랑 그 식에 x자리에 x 플러스 1 넣었지만 차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차수는 안 건드려지는데 x를 곱한 항이래. 근데 얘네들이 뭐가 같아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가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그렇죠. 차수가 동일한 거죠. 이 새끼야. 이거 되게 특징적인 거란 말이지. 어? 써놓으세요. 별표. 봐봐. fx가 n차식이라면 fx의 m제곱은 차수가 어떻게 될까? 최고차항만 따질 거 아니야. n 곱하기 m차식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 잡아야 될 거 뭐냐면 좌변은 뭐 식을 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제곱해버렸고 우변은 x만 하나 띨링.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좌변은 몇 차식입니까? fx가 n차라면 2n차죠. fx가 n차라면 우변은 몇 차입니까? 우변은 몇 차식이야? 이 새끼야. n 플러스 1차식이죠. 차수가 같은 거지. 둘이 같은 거지. 고로 n은 얼마야? 1. 그래서 보자마자 주어져 있는 fx는 몇 차식? 1차식 하고 넘어가야 돼.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센스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발휘하는 센스는 뭐냐면 최고차항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근데 최고차항이 만약에 1이 아닌 값이라면 그러니까 a라면 여긴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야? a제곱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ax에 x 곱하니까 그냥 a죠. 그럼 a제곱이랑 a가 같은데 a는 0이 아니네. 그럼 a 값은 얼마야? 1이겠지. 근데 그 느낌을 딱 가지고 최고차항 개수 얘는 제곱되고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둘이 같으려면 뭐밖에 없어? 야, 0이 아닌데 a 제곱이랑 a가 같으려면 0이 아닌데 a 값 얼마야?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감각이야. 물론 자, 이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fx는 1차식이니까요. fx는 ax 플러스 b로 설정하고 갑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거든? 그럼 이제 미정계수가 a, b 두 개 아니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미정계수 두 개짜리 건드리는 거고 기왕 건드리는 거 끝까지 건드려 보자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되겠어? 최고차항 계수가 x지.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보자. 상수항은 어떻게 될까? 상수항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되게 특징적인데 여기 상수항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고. 이 새끼야. x가 곱해져 있잖아. 이거 때릴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다항식의 미정계수 조건을 살펴볼 때 언제나 최고차항과 상수항 같은 단순한 항들 먼저 특별한 조건은 없나 한 번만 잠깐 1, 2초만 생각해봐. 아이디가 뿅 하고 나오니까. 그럼 얘는 뭐야? 제곱해서 상수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fx는 x 플러스 1 또는 x 마이너스 1이겠지. 뭐가 맞겠는지 대입해봐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사실은 뭐야? 여기서부터 방금 선생님 생각했던 A는 무조건 1일 거고 B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손으로 쓰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고 과정이었어. 만약에. 문제 손대기 전에 여기까지가 내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가 됐다고. 너가 n차식일 때 넌 이런 조건이 있는데 좌변이 너 우변이 이거니까 무조건 이거고 fx는 1차식인데 최고차항 조건 봤더니 a는 무조건 1이고 b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네. 더 어이없는 거 얘기해 줄까? 밑에 문항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어. 마이너스 1이 있다면 2018이죠. 이건 이제 나쁜 짓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 띡 푸는데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문제를 쳐다봐. 그래서 한 20초 있다가 답을 띡 체크했어. 근데 한마디 말도 안 했고 손도 안 댔는데 문제를 해결해버렸단 말이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똑똑한 친구야, 설명해줘봐.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요만큼의 사고 체계가 끝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건데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답 없으니까 플러스 1밖에 없겠지 하고 답을 써버렸어. Did you get it? 아하. 그게 아니면 지금은 생각하는 연습을 이렇게 일단 가져가 보자. 아하. 언제나 다항식을 다루고 미정계수를 다룰 때는 고등과정의 핵심이야. 최고차항과 상수항 조건은 뭐야? 상수항 조건은 가져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비교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자. 근데 이 문제 이제 팔짱 끼고 손 안 대고 해석으로만 문제가 다 그려졌어. 해결이 돼버렸어. 그럼 현역 고1 기준으로 1등급 안정권이라고 보면 돼. 우리 동네에서. 자, 8번 어떨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아이 자식 똑똑한데. 너만 만족할 수 있는 XY가 있다면 대입하면 되는 거죠. 1,0과 0,-1만 대입해도 답 나오죠. 그런 짓은 그래 해라.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너무 다 해버리는데. 9번 문제 보죠. 조건식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너는 밑줄 모든 XY, Z에 대하여 등식. 근데 이제 첫 번째 조건식에서 1차식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가 세 개란 말이야. 우린 뭘 할 수 있다 이럴 때? 해석해. 미지수 3개의 등식, 1차 등식 2개 주어져 있어. 뭐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야? 그냥 이것만 놓고 선생님 부정방정식 조건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1단계고 어디까지 해야 돼? 한 문자에 관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럼 X면 X, Y면 Y, Z면 Z 한 문자로 딱 정리가 되겠죠? 그럼 Y 자리 대신에 Z 자리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리고 하나 보자. 야, 이거 그냥 해볼 테니까 봐봐. 해. 그래. 이건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서 이런 것도 감긴단 말이죠. 뭐라고 말해요? 너만 만족한다면 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2 넣고요. z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다 성립하죠. x 1인가? x 1이네.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그쵸?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x, y, z 적당히에요. 적당히. 알겠습니까? 적당히 순서상 잡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됐고요. 11번 뭡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계수 총합과 교대합 가지고 장난치라는 거지. 네가 하세요. 11번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보여야 되는데. 자, 봐봐.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 x 10제곱짜리의 계수가 a 0인데 그 다음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이거 어떡하지? 역수 조건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에다 2 대입해봐. 어떻게 돼? 아니, 이 새끼야. 좌변 보지 말고 우리는 뭐야? 지금 우변과 결과식 관계만 볼 거란 말이야. 좌변식은 개똥이어도 상관없어. 그렇잖아. 우변식 위주로 볼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우변식에 2를 대입하면 얘 개수가 2의 10제곱이 돼야 자연스러워. 상등식 미정계수 끝났고요. 나머지 정리인데 뭘로 나누고 나누어 떨어지고 이런 조건들 문제는 그냥 쌤이 스킵할 거예요. 3번도 괜찮을 것 같고 4번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떻게 해볼까? 5번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조건식과 결과식이 둘 다 나누는 재수가 2차식이거든. 그런데 그냥 2차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2차식? 인수분해되는 2차식. 그럼 실제로 1차식으로 나눈 결과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재수를 1차식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보는 거 괜찮을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fx의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몫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건 검산식은 아닙니다. 자, 먼저 얘기할게. 이건 검산식은 아니야. 왜? 이게 검산식이라면 재수보다 나머지 식이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검산식은 아니고 근데 대신 그냥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냥 넘어간다는 건 여기까지만 놔두고 결과식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 지금 조건식 분석이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까지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1. F3은 얼마다? 3. 어쩌면 이 문제의 해석은 이걸 위해서 이 방향대로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F에 2x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면 여기 qx겠죠? 좀 센스 있게 여기다 q1x, q2x 정도 이름은 바꿔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겠냐?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뭘 만들 거냐면 이 값이 얼마가 되도록 1과 3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x 얼마 대입해? 0 대입해. x에다 0 대입해보자. 그러면 f1이죠. 이거 싹 다 0이죠. 여기다 0 대입하면 b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f1은
마이너스 1이지. 저거 써먹으라고 있는 거라고. 여기 3 만들 건데, 봐봐. 얘가 3이 되면서 이 QX를 통째로 날려먹을 수 있는 X값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X에다가 그러면 1 대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F3이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인데 아까 F3이 3이랬거든. 이렇게 가볍게 나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죠. 구할 거 QX는 A, B값. 끝. 몰라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잡아봤습니다. 아, 6번 될 것 같고요. 7번은 틀리면 혼나는 문제. 에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재수식이 두 종류로 나와 있는데, 앞에 재수를 EX로 묶어내면 뒤에 재수식이 나오죠. 그거 힌트로 나머지 식정리만 관계식 두 개의 검산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8번 됐습니다. 9번이죠. 언제나 이 9번 문제는 아주 클래식하게 핵심 문제로 나왔던 거고, 이거 우리 개념편 때도 선생님이 좀 중요한 유형이야 라고 얘기는 했었거든. 한 번 더 해석 도와줄 테니까 꼭 반드시. 그렇지, 이건 별 거의 3개짜리야.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나머지 정리로 정리해버리면 얘는 미정계수, 이거는 이제 부정방정식 조건이 나온단 말이지. 미정계수에 대한. 끌고 가봅니다. px는 x-1의 제곱 q1x 나머지가 x 플러스 2고, 얘는 px는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데, 그 다음 중요해. 이 식을 x-1의 제곱 x-2로 나누었을 때, 이때 나머지를 구하랬어. 그럼 이 나머지는 일단 몇 차식이겠니? 재수가 3차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일단은 써놓자. 그런데 생각해봐. 대입할 수 있는 x의 값이 몇 종류가 있어요? 값으로는 2개밖에 없죠. 나머지 식의 미정계수가 3개란 말이야. 이걸 단순 대입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해. 뭐와 뭐 사이에? 첫 번째 2개의 식과 마지막 3번째 식 관계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을 써볼게. 너 마지막 식이야. 마지막 검산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지? 나머지가 뭐여야 돼?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여기에도 있어야 돼. 그치? 고로 여기 식을 Rx라고 한다면 Rx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Rx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다. 이 해석을 해내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x-1의 제곱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여기는 이미 나눠 떨어졌고요. 여기도 나머지가 x 플러스 2만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차식을 x-1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몫은 상수입니다. 됐죠? 나머지는 얘가 품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생겨? 미정계수가 몇 개 남아?
한 개만 남아. 그랬을 때 뭐 대입해? 2를 대입해야겠죠. 이건 x-1의 제곱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p의 2는 여기다 대입해봐. p의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아래 2와 같다. 되겠어? 그런데 아래 2 대입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a. 그렇지. a 플러스 4야. 근데 그 값이 얼마랴? 3이랴? a 얼마야? 그렇지. 지금 구하라는 게 rx 아닙니까? 그죠? 고로 a는 마이너스 1이네. rx는 그러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죠? 요거 전개하면 답 나오겠습니다. 별 3개 거의. 되게 이게 고전적인 문제야. 클래식한 거고. 여기서 해석은 뭐냐면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검산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어져서 대입할 수 있는 x의 값이 인수분해 되는데 완전제곱식이라 대입할 수 있는 x 값이 부족해. 미정계수 개수보다 미정계수 a, b, c 요 개수보다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 적다면 이런 해석들을 반드시 덧붙여야 가능하다. 아하,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10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야? 음. 10번 쉽다. 관계식만 정리하면. 11번. 11번도 그렇게 어려운, 근데 왜 이걸 난이도 상으로 잡았지? 얘를 난이도 상으로 쓴 뭐 이유가 있나 한번 볼까? 얘도 어떤 미정계수의 정정조건, 부정조건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단순한 관계거든? 관계가 너무 단순해서 그냥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써볼게요. fx는 x30제곱, x29제곱, x-1로 나누고 몫을 qx라고 했을 때 더하기 3까지 써내는 센스! 맞다 이거? 요거 만들어내는 센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센스. 아하, did you get it?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하랍니까? 구하라는 거 뭐야? 뭐라고 써요 이거를? q-1이라고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그쵸? 그 다음 뭐 대입해요?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일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q 마이너스 1 더하기 3입니까? 그러니까 앞만 봐도 이거 쉬운 문제인데 답이 2거든요. 한 줄이면 풀리는 문제인데 왜 난이도가 상인지 모르겠어. 아마 요거 때문인 것 같아. 처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식에서 나머지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나머지를 안 쓰는 이런 불상사가 혹시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아마 요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게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실수를 할 우리가 아니야. 그잖아? 우리가 이따위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맞냐? 맞는 걸로 넘어갑니다. 뭐 할 거 없어요, 이제.
보자. 14번? 에이, 이제 요런 거 뭐. 그렇죠. 그럼 뭘 미지수로 잡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뭘 문자로 치환해 주는 게 좋을까? 야, 씨. 야, 네가 네 입으로 방금 2의 4제곱이 2의 4제곱에 15라고 했잖아. 그럼 쟤를 어떻게 쓰면 돼? 2 곱하기 2의 4제곱에 250제곱이죠. 너를, 그러니까 너니까 2 곱하기 x의 250제곱은 x-1 qx 플러스 우와이다. 우리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지. 에 2를 x로 놓는 순간 우리 약간 멀리 갑니다. 뭐 왜냐면 2를 x로 놓는 순간 나누는 제수식이 2의 막 4제곱이나 미지수 4제곱 1차식이 있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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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차는 개수가 1인 3차식인데 이거 쓸 수 있을래나? 모든 x에 대해서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3일 때 4이고 4일 때 4 이런 얘기가 아니죠. 특정 1, 2, 3일 때만 1, 2, 3이란 값을 갖는 거지. 이 봐봐. 그 선생님 쓰는 거 이해되는지 봐봐.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돼. 이거는 좀 직관성이 좀 필요하다. 근데 형태적으로 말이야.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고 답이 알파고 베타가 들어갈 때 베타가 되고 감마가 되고 감마가 되면 그냥 이 식을 통째로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런 구성일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정도 봐두면 그 뒤로는 거의 안 까먹거든? 끝났어요. 3, 2, 1 곱하니까 6 더하기 4. 10. 그죠? 넘어갑니다. 이거는 fx를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알파일 때 알파, 베타일 때 베타, 감마일 때 감마 구성에 3차식을 다음처럼 써낼 수 있느냐? 이거가 굉장히 큰 핵심이야. 근데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특정이 안 되면 저기는 A로 둘 수 있어. 왜냐면 앞에가 다 0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16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제수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주어져 있는 다항식에 특정한 값을 대입한 조건식이 무려 4개나 주어져 있어요. 끝났습니다. 할 게 없어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까지 한 거고. 그래서 숙제로는 이번 주 금요일날 여기 37쪽까지 하면 돼요. 뭐? 어.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면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수분해 필수예제 풀어오라고 할 거고 화요일까지 인수분해 하나만 이렇게 기본만 좀 해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니까 야 이거는 기본 공식이니까 넘어가야지. 야 이 새끼야 이걸로 하려 하면 안 되죠. 기본 공식 말고요. 여러 가지 인수분해. 그럼 화요일까지 여러 가지 인수분해 확인학습까지는 해와야 돼요. 좀 여러 가지 인수분해가 14문제, 12문제 할만해. 필수예제만 선생님이 조금 잡아줄게요. 몰아서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너 스케줄에 맞춘 거니까. 할 게 근데 없어요. 2번 별표. 여러 문자가 섞여 있고 차수가 각각 다르다면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 난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왜? 그치. 그래야 덩어리 개수가 적다. 즉, 간단하게 나온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y는 몇 차까지 있니? 그치. 그러면 이제 덩어리 제일 작게 만들려면 z가 주인공이네. z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없네? 야, 이런. 그럼 앞에 거 그냥 x제곱으로 이렇게, 뭐 물론 나머지를 레니차슨 정리한다라는 게 원칙이겠지만 인수분의 핵심은 뭔데? 공통으로 묶는다는 거 아니야. 공통으로 묶는다가 더 큰 대원칙이란 말이지. 근데 공통으로 묶을 게 먼저 배웠어. 아니, 먼저 보였어. 뭐 해 마라. 안 해. 오케이? 예, 이 정도 됐고. 3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4번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5번도 필요 없고. 6번 별표. LA 상반방정식. 푸는 방법이 정해진 문제가 쉬운 문제야. 누가 주인공이야? 그치. 가운데 차수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흐름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x제곱으로 묶고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해내는 그냥 푸는 방법이 띡 하고 정해져 있어. 상반방정식 스킵합니다. 7번 갑니다. 7번 별표. 너가 소수로 나타내는 거. 이 식을 보는 순간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라고 말해야 돼. 이 식을 보는 순간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데 인수분해가 머릿속에서 감겨 있어야 되는 식이다. 어?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봐. 우린 이 식을 뭐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식을. 그렇지. 뽀기차식이라고 하죠. 이걸 뽀기차식 구조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요. 열받네. 그래, 오랜만에 보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인수분해 해내지 못하면요. 그대는 나의 주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인데 얘가 소수가 된다는 건 얘가 반드시 뭐 해야 돼? 1이어야 하고 이 뒤가 해당되는 그 소수여야 되는 거지. 그럼 너는 1인 거죠. n값 2개 나오죠. 하나 나오나? 아니지. 완전 제곱식이네. n은 1이네. 그니까 되게 대표적인 보기차식, 인수분해되는 보기차식이 되게 대표적이야. 근데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전체 시계계산 영역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지엽적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평소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꼴은 대표는 알아둬야지. 대표. 학생들이 가장 좀 헷갈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통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걸 인수분해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외우면 이것도 지랄? 아니 아무튼 이것도 좀 그래. 그렇잖아 우리 인간적으로. 얘가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구나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인수분해 결과까지를 묶어서 외우라가 아니라 얘는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라고까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Notice. You need to notice. 아이씨.
어? 대표적인 꼴들은 근데 이제 지금이 만약에 네가 고등학생이야. 현역 고등학생이고 내신이다. 그러면 이제 달달달 좀 외우게 시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죠. 괜찮아. 다음에 이제 이번 숙제로 해오면 되는 거니까 이건 딱 봐도 뭐 해야 돼? 나는 인수분해가 암산으로 돼버렸어. 그렇지. 이건 뭐 전개해서 뭘로 묶든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준식은 인수분해가 되게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싹 전개하고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동류항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건 그대의 몫이고요. 11번. 이거는 중3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대가 하세요. 정 가운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13을 x라고 놓고 쫘르르 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게 헷갈리면요. 실제 곱셈을 하세요. 12번. 볼까? 너가 A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일단 A 대입하고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끝. 여기까지.